혹시 선생님께서 이제까지 인생을 사시면서 가장 다시 돌아가고 싶은 시절이 있으신지,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예. 우리 지금 질문하신 세 번째 선생님이 만약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신지, 왜 그때로 돌아가고 싶으신지. 그에 대한 대답은 들으시기에 굉장히 성의 없이 들릴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가정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걸 그렇다면 하는 전제니까 그건 100번 해봐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정법을 쓰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진행한 일은 내가 다 잊어버려요. 이 책에 뭐라고 썼는지 나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 책뿐 아니라 내가 쓴 책에 뭐라고 썼는지를 몰라요. 그건 진행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독자들이 선생님이 이렇게 썼던데요. 그러면 그건 내가 알아요. 지적을 하고 나오는데 나보고 그게 뭐라고 썼는지 얘기해보라고 그러면 하루 못해요. 그래서 성의 없이 대답을 해서 대단히 죄송한데 이것은 제 편견일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정법을 가지고 사시지 마세요. 현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정신과에서 늘 하는 얘기가 here and now라는 말을 써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지나간 걸 가지고 100번 주물러 봐야 오지를 않습니다. 미래에 오지도 않는 걸 가지고 또 걱정을 하고 와야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10년 뒤에 걸 자꾸 걱정하고 가는 거예요. 남는 게 뭐예요? 현재 지금이에요. 그래서 이건 내가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삼국유사를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말이죠.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의 성격이 경주에 가면 남산이 있어요. 이 동서 길이가 8km고 남북이 한 4km 정도. 그 정도 되는 작은 산이에요. 들어가 보면 불교 유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석불을 한번 연구를 한다고 이제 전국을 돌아다닌 얘기인데 그때 가보니까 석불만 한 100개가 넘어요. 그 작은 산에. 그래 절터 있지, 탑 있지, 뭐 있지 뭐. 그게 왜 이럴까? 여러 가지 이제 내가 문헌을 가지고 찾아보니까 신라 사람들이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우리 조선이잖아요. 현실적인 게 뭐냐면 죽어서 서왕정토로 갈 거 뭐 있냐 이거예요. 경남을 꼭 죽어서 갈 거 어디 있냐. 남산을 경남으로 만든다. 그래서 경남 비서사에 만들어 놓고 맨날 거기 놀러 가는. 그만큼 현실적인 거예요. 난 굉장히 감탄했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서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히어랜드 나오게. 지금 이 시간을 즐기죠. 근데 이제 이 질문이 이제 시작이 그래서 뭐 죽음으로 잡고 죽음이 결국은 화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생각할 나이가 아닌데 그래서 이제 내가 설명하는 요거 하나만 끝으로 이제 죽음은 질문하시지만 재밌는 얘기도 그게 좀 우스꽝스럽다 하더라도 우리가 좀 즐기자 그 얘기니까 저는 죽음을 정리한 게 거의 오래되지를 않습니다. 금년 초예요. 그 사이에는 죽음이 두려워 해본 적이 없어요. 죽음은 남의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아픈 사람, 내가 환자를 보니까 맨날 아픈 사람이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제 금년 초에 수술을 받을 일이 하나 있어요. 전립선. 그러니까 늘 아는 병도 내가 몇 가지 있는데 그걸 재차 검사하는 거예요. 병원에
나이가 이렇게 많은 사람 해도 되는가 이제 그걸 체크하는 거. 그래도 뭐 수술을 된다. 내가 병실에서 누워서 가만히 생각해 처음으로 죽을지도 모르겠고 그전에 그걸 내 평생 처음 해봤어. 그전에는 이거보다 더 위험한 수술을 해도 그때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 죽을지도 모르겠고 혼자 또 누워가지고 그 생각을 가만히 하니까 아쉽기도 하고 어떡한다 불안하지. 그때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내가 어릴 때부터 들은 얘기가 어른들은 어떻게 죽으면 좋을까 그런 질문하고 있었는데 잠자듯이 죽어서 제일 행복하겠다. 이걸 내가 어릴 때 참 많이 들었어요. 어른들한테 잠자듯이. 그래서 내가 딱 깨달았어. 그렇다면 내일 수술은 내가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왜 그러냐면 이 마취라고 하는 것은 죽음 직전까지 내려보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칼을 달고 목을 째도 안 아프잖아요. 그게 우리가 잠자는 레벨이 있는데 레벨을 5가지로 나눠요. 그 제일 밑바닥에 있는 게 혼수 상태입니다. 혼수 상태에서 발 한 번 그렇게 내디디면 그게 죽음이에요. 그렇게 나는 아침에 마음 편안히 들어갔어요. 죽어도 행복하고 살아도 행복하고 노인들이 그토록 죽고 싶은 방법으로 죽게 되니까 행복하더라. 그래서 마음 편안히 들어가서 그때 이제 마취 준비를 하고 이제 마취를 하려고 마취 교수가 와서 그 마취를 하고 그래서 내 귀에서 선생님 제가 선생님한테 배운 제자예요. 그래? 또 안심이 좀. 제가 마취를 잘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요 말이 끝이라. 그런데 그다음 들리는 말이 눈 뜨세요. 눈 떠서. 또 눈 감아보세요. 감아서. 아, 됐습니다. 일반 병실로 가셔도 되는데. 이상하다. 내 제자가 마취 잘해준다고 했는데 병실에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게 탈이에요. 보통 수술을 하더라도 수술해서 이게 가망이 없다 싶으면 그냥 접어버려요. 그냥 꾸며버려요. 그러니까 마치 한턱 해놓고 눈도랗게 했으니까 수술하는 여자가 없잖아요. 아하, 이게 큰 걸렸구나. 수술 다 했어? 그러니까 수술 벌써 끝났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옛날 노인들이 원하는 대로 죽으니까 행복하고 깨나면 그래도 좀 더 살다 오라고 하니까 좀 이래 모여가지고 재밌는 얘기도 좀 하다가고 그렇게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그러니까 걱정될 게 없어요. 죽음 자체는 겁이 안 나요. 그때부터. 근데 겁나는 게 아까 설명했듯이 그 과정이 몸이 아프든지 마음이 아프든지 뭐 불안해하든지. 근데 그건 연구해 놓은 게 있어요. 사람의 제일 기본적인 불안이 뭐냐면 죽음에 대한 불안이에요. 근데 애들도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그게 그건 줄 모른다 뿐인 거예요. 요 얘기로 조금 여기까지. 좋은 게 뭐예요? 그랬더니 PD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수님, PD가 좋은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제 걸 만들잖아요. 제 걸 만들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 제 걸 만드는 건 PD밖에 없어요. 엔지니어는 만든 거를 구현해야 되고요. 아나운서는 만든 거, PD가 만든 것을 진행해야 되고요. 작가는 PD가 만든 것을 꾸며야 돼요. 제 걸 만드는 거는 PD밖에 없는 거예요.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 걸 만들면 힘들지 않아요. 사표 내지 않아요.
근데 돈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아무리 편해도 남의 걸 하면 힘든 거죠. 그래서 누구나 자기 인생에 PD가 되고 싶어 하는구나. PD가 또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PD가 되지 않고 우리가 내 인생에서 남의 일을 하는 작가가 되거나 아나운서가 되거나 엔지니어가 되면 돌아가고 싶은 날이 기억나는 겁니다. 머물고 싶은 현재가 아니라면 돌아가고 싶은 과거를 더듬게 되는 게 인간이다. 그래서 저런 질문을 끊임없이 우리는 나에게 던지고 다른 사람에게 던지는 건데 현재가 PD라면 저런 질문은 하지 않게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 저에게 돌아가고 싶은 과거가 언제냐라고 묻는다면 지금이다. 지금이 돌아가고 싶은 과거다. 라고 대답을 하고 싶고요. 과거는 지나가서 좋고 미래는 오지 않아서 좋고 현재는 PD로 살 수 있어서 좋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남의 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일 하는 사람이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내일이라는 단어가요. 띄어쓰기라면 내 일이 되거든요. 내 일이 있어야 내일이 있다. 내 일이 없고 남 일이 있다면 그것은 내일이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좋은 질문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질문해주면 작년에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교수님하고. 그러니까 그 선생님하고. 뭐냐면 수술 네, 저도 큰 수술을 받으면서 병실에 들어가면서 든 생각들이 있더라고요. 네.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거 아하. 뭐 이런 생각을 해본 경험이 있어서 그리고 이 책에서 이런 내용을 읽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똑같은 경험을 해서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네. 싶었어요.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들어가면 언제가 좋았을까 뭐 이런 네. 생각들이 막 많아지더라고요. 네. 우리 지금 질문하신 선생님은 제 제자입니다. 제자고 지금 학원계의 일타 강사신데 그런데 지금 대학원에서 제 수업을 듣고 있는데 일부러 오셨고 지금 학생들한테 늘 성심을 다해서 가르치는 진짜 살아있는 선생님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드리니까 작년에 우리 선생님도 그런 힘든 일이 있으셨거든요. 위로드리고요. 또 용기 가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하고